분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분노는 내가 가진 기준, 이래야 돼라는 기준과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만나서 부딪혀서 소리 내는 것이 분노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 기준은 정말 쉽지 않은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그 기준도 내가 아주 기분 좋을 때는 예를 들면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끼어들 때는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어야 돼. 이런 내 믿음이 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드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저놈이 말이지 사고 내려고 하고 화내려고 창문을 열고 막 큰 소리 치려는데 그 차의 운전자가 아주 내가 좋아하는 내 애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화가 안 나죠, 갑자기. 왜 그래? 빨리빨리 들어가. 화 전혀 안 납니다. 내가 브레이크 빨리 밟고 사고 안 나려고만 하죠. 즉, 내 기준이 대상에 따라서 이게 화로 바뀔 수도 있고 화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화가 안 나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 실제하느냐 이 말이죠. 이 기준이 실제한다면 항상 쓰여야 돼요. 항상 이 기준이 있고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는 차가 있으면 항상 화가 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얘도 가변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실제 하는가 기준이라는 것이 또 그 기준에 기반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분별하는 그런 의식작용이 도대체 어떻게 고정화된 뭣도 없는데 작용하는 걸까를 살펴봤더니 요새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챗 GPT. 그게 그냥 마치 뭘 물어보면 나보다 더 훨씬 더 잘 알고 명상에 대해서도 더 잘 설명해요. 뭘 정말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어, 사실은.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됐지?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살펴봤더니, 자, 이렇다라는 거죠. 먼저, 인공신경망의 핵심 중 하나는 끌개라는 거라고 합니다. 끌개. 우리가 혼돈 이론을 정립한 카오스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도 끌개죠. 혼돈 속에서 질서가 탄생하는데 그때 끌개를 기반으로 질서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공신경망에서도 핵심 중 하나가 끌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뭐 여기 일자가 있고 이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일도 있고 이렇게 생긴 요거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생긴 일도 있고 이렇게 생긴 일도 있잖아요. 또 이런 이도 있고 이런 이도 있고 이런 이도 있죠. 요걸 보면 꼭 요게 일자 같기도 하고 이자 같기도 한데 요걸 갖다 놓으면 얘가 점점 많은 경험을 하면 많은 것과 대조가 되고 하면 얘가 점점 이자 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일자보다는. 그러면서 1과 2로 나눈다라는 건데 이것을 끌개라고 합니다. 그 끌개를 가지고 문자 하나하나 또는 단어 하나에다가 숫자를 배당을 해가지고 영어의 일반적인 대화체에 사용되는 단어가 한 4만 단어 주로 많이 쓰인다는데 그 4만 단어 하나하나에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대입시켜 놓은 다음에 물론 그냥 아무렇게나 대입한 건 아니죠. A에 해당되는 숫자, B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숫자를 로 이루어진 단어라면 고양이 CAT라면 C와 A와 T가 결합된 단어고 그 C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고 A에 해당되는 숫자, T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324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324라는 단어가 숫자로 조합된 캣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하나의 문장에서 사용되느냐를 살펴봐 가지고 수없이 많은 문장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가장 캣이란 단어 다음에 올 확률이 높은 단어, 뭐 고양이 뒤에는 G라든가
또는 우리 고양이들은 새도 많이 잡으니까 새라든가 나무에 잘 올라타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거, 나무 타기 또는 개를 만나면 도망가고 뭐 이런 문장들로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문장이다. 그러니 캣지에 주로 오는 단어들이 확률적으로 분포가 높은 것부터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끌린다는 거죠. 끌개가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숫자를 인베딩이라고 하는데 인베딩해서 살펴보면 이 왼쪽에 있는 건 다 뭐냐면 주로 뭐 이글, 독수리, 사슴, 낙타, 곰 이게 다 뭡니까? 동물 쪽이에요. 여기는 다 식물 쪽이죠. 여기는 개미, 벌들은 뭐 중간 정도 되고 엘리게이트, 크로커다일, 악어는 이쯤에 있고 해서 뭔가 동물 쪽은 이쪽으로 끌려가고 식물 쪽은 이쪽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분류가 자동적으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검은 칸 하나하나가 배당된 숫자들인데 캣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숫자를 그 쓰인 문장들을 쭉 다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죠. 독은 이런 무늬를 띠고 의자는 이런 무늬를 띠고 이것은 챗 GPT-2 2 정도 되는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정도랍니다. 지금 현재는 GPT-3, GPT-4까지 나왔죠. 그래서 지금 GPT-4는 막 문장도 만들어내요. 근데 걔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 단어 다음에 뭐가 오겠다라는 그 웹상에 있는 수억 개, 수십억 개의 문장들을 다 섭렵해가지고 이 단어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라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것들로 쭉 긁어 모아서 문장을 만든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GPT-4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챗 GPT가 뭘 정말로 알아서라기보다 확률적으로 그냥 이 단어 뒤에 어떤 유사한 필요한 단어라고 여겨지는 것을 더 올 가능성이 많은 단어를 갖다 조합해서 집어넣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면 그 질문에 해당되는 답과 연관된 그런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데 어떤 특정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확률로 인한 문장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GPT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억 개의 웹페이지를 텍스트로 훈련해서 합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적절한 텍스트를 구성해내는 것이 바로 이 GPT-3나 4가 하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기준도 사실은 무언가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자주 쓰다 보니 GPT-4가 웹상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을 갖다 끌어다가 구성하는 것처럼 지금 뭘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도 자주 쓰다 보니까 그것이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늘 이렇게 화를 내고 하니까 그 기준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잘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뇌를 연구하고 의식을 연구한 런던 대학의 수잔 그린필드 박사의 신경망 이론을 살펴보면 아주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의식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데이터나 어떤 무엇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즉 우리의 뇌나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뭔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패턴을 가진 유사한 뉴런들이 연결망을 이루는 것, 즉 연결 패턴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special property or process in the brain might cause consciousness?
If there is no special center in the brain whose job it is just to generate 그 consciousness, 의식을 형성하는 무언가가 과연 있느냐 이런 activity of ordinary brain cells. But then we have a problem. In the brain there are thousands of networks of neurons all firing away. What special property could a network of neurons suddenly acquire that's just for a moment made it responsible for consciousness? 마치 지금 이와 같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동심원들, 이걸 뉴런이라고 할 때 이 동심원들이 서로 연결지으면서 큰 물방울이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동심원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영향을 입어서 어떤 신경망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아까 말한 챗 GPT처럼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PT 역시 인간의 신경망을 본뜬 거니까 이 신경망 자체가 이렇게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지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 맺어진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들이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활동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Your brain 비가 is like 내리는 the surface of a 호수의 lake. 표면이라고 한번 상상해 Each 보자. new event 이겁니다. is like a raindrop, 내가 which 인식하는 triggers a 각각의 spreading wave 사건들은 of nerve cell activity. 그러니까 외부 which then 환경과의 gradually 만남인 fades 거죠. away. 레인드롭. 빗방울은 바로 그런 각각의 사건들, 우리가 만나는 각각의 사건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의 신경세포 활동에 자극을 줘서 파동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파동 활동은 사건을 만날 때는 발화돼서 강하게 퍼져나오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흐려져서 사라져가는 그런 파동 활동이에요. 뉴런들의. I'm suggesting that we're conscious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강하고 커다란 파동 활동이 뭐 주축이 돼서 무언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I think of consciousness as something 그러니까 that 이 grows as a 수잔 spreading wave grows. 그린필드는 The stronger or more 의식이라는 significant the 것이 stimulus, 이렇게 the more extensive the 퍼져나가는 ripples of 어떤 activity, 파동과 the more 같은 all your 거라고 지금 neurons are 보고 있는 working 거죠. together. 그래서 So the 그 conscious 자극에 thoughts 더 and 중요한 feelings 역할을 that 하는 flit 것, through your head 중요성을 가진 are 것, a 좀 direct 더 reflection 강한 of 것, the 또 ever-changing 연관성을 더 많이 가진 activity 것, in your 이런 brain. 것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 더 One 많은 attraction of this idea is 뉴런들 that it 또는 might help 파동들이 explain 함께 one of the 반응하게 great unsolved 만드는데 medical puzzles. 그것이 꼭 내가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When 것과 we lose 유사하다는 거죠. consciousness. 그러니까 Through 우리의 anesthesia.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 내적인 반응들이 다 그런 어떤 뇌 속의 뉴런들이 일으키는 활동들의 연합, 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설명이 뭐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이 한 30년을 뇌를 연구한 사람인데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되게 많이 맞아떨어지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뇌 속에 의식이 있다 이런 것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나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이 세상을 만났을 때 생겨나는 거지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고 내 혼자서도 스토리를 떠올릴 때나 나라는 게 의식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나라는 게 특별히 활동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것은 내 과거 경험이 내 의식 감각에 자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식 감각이 예를 들면 저 호수의 물 표면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내가 스토리를 떠올리면 어제 있었던 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내 의식 감각에 자극을 일으키죠. 파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강력한 파동을 일으키는 것들이 주로 크게 발화해서 내 마음을 크게 차지할 거고 그것이 내 의식 현상을 주로 일으킬 거고 일상에서는 밖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아니비설신이라는 자극, 감각 자극을 통해서 그 자극이 일으키는 내적인 내 경험들을 불러일으키면 역시 또 스토리가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자극을 내 의식 감각에 파동을 일으켜서 그 중에 중심된 파동들을 주축을 해서 연결망이 형성되면 마치 무언가가 뭘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밥 먹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까? 배가 고픈 게 일어나죠.
그럼 먹을 걸 찾으러 가서 손이 뭐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배고프다는 현상이 의식 감각에 일으킨 그동안에 배고플 땐 이렇게 해라라는 내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내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요리를 하게 만들고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져다 우리는 이름을 붙인 내가 했다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과연 거기에 나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식이라는 것이 과연 또 뭐냐라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봤듯이 연결망들의 관계에서 오는 거죠. 이 의식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기준이라고 여기는 것도 그런 의식 현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그런 기준이 과연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뭔가 실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양한 현상들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파동들이 망을 형성해서 주축된 어떤 현상과 느낌들을 일으키고 그것이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에너지가 흐르고 에너지대로 내 몸이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 물론 중심축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정적으로 변치 않고 있는 존재하는 거냐라는 걸 물어보면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살짝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뇌과학과 신경과학에서. 근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미 2500년 전부터 얘기해 왔다는 거죠. 실체하는 이것과 저것의 만남이 아니라 실체하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관계라고도 사실 할 수 없죠. 관계라고 한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먼저 나눠져야 돼요. 이것과 이것이 나눠져야만 이것이 관계 맺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나눠지지 않은 것 사이에는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눔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감각의 한계 내에서 분별하는 것이지 실제로 독립적으로 나눠진 게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이 중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눠졌다고 인식하는 것이 정말로 나눠져 있는 거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조화롭게 잘 살아가라고 주어진 어떤 기능인 감각 기관으로 인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분별하고 뭐 20에서 2만헤르츠의 소리들을 분별하는 것이지 소리가 분별된다 그래서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모든 분별은 유용한 기능이긴 하지만 분별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걸 한번 철저히 들여다봐라. 들여다보니 그런 것은 없더라라는 게 중론이라는 거죠. 중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